네. 다음 주부터 혹시 저희 이제 녹화 시작할 때 별제자님 녹화하셨나요? 라고 한 명이라도 기억나면 질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타임 시리즈 프레딕션은 이제 딥러닝에서 지금 이제 많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아직 뭐 막 뭐랄까 이게 최고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당연히 데이터에 맞게 도메인에 맞게 잘 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NN도 쓰고 RNN 계열, 뭐 LSTM, GLU, GRU 같은 것도 다 쓰고 또 요즘에는 뭐 트랜스포머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라는 한 거는 이제 뭐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과 이제 같이 쓰는 그런 모델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 예측도 목적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정말 맞추는 게 목적인 것도 있고 이 논문처럼 uncertainty estimation인 것도 있고 뭐 causality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논문은 uncertainty estimation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을 했을 때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모델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라는 건 이제 그냥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는 그런 과정을 흔히 딥러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복잡한 또 아무래도 딥러닝 자체가 이제 복잡한 그런 관계를 잘 잡아내니까 복잡한 시계열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익서지니어스 변수들을 함께 이용하기 편하다 함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시계열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시계열 변수가 있을 때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날씨를 예측한다 했을 때 뭐 요일이라든지 뭐 그게 무슨 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변수들과 함께 이용하기 편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열 중에서도 다별량 시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센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센서들이 다 동일한 거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있을 때 그 센서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다별량 시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걔네들끼리 논리니어한 그런 관계도 딥러닝을 통해서 잘 잡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피처 익스트랙션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딥러닝에서 뭐 오토엔코더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때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게 좋다. 딥러닝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뉴럴넷이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어떤 그런 방법 중 하나인데요. 베이지안 뉴럴넷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딥러닝에서 파라미터들은 다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베이지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접근 방법론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베이지안적인 통계에서의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대부분 이제 컨주게시로 다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제 논리니어리티 하기도 하고 너무 파라미터가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없으면 이제 포스트리 인퍼런스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을 해서는 되게 베이지안 뉴럴넷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되게 연구가 많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제 몬테카를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게 아마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다른 방법들이 조금 더 나왔고 이런 MC 드랍아웃 방법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인기가 덜한 그런 상태이지만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도 네 아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이제 그 갈이라는 교수가 하는 건데 되게 인용수도 되게 많고 어쨌든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통해서 베이지안 뉴럴넷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떤 스티티를 이스티메이션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프레딕션 언서티티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래 예측치가 저희가 주로 이제 구하는 예측치는 그냥 y hat 같은 것처럼 이제 포인트하게 그래서 포인트가 몇이냐 뭐 시계열이면은 뭐 몇이냐라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탠더드 에타를 구해서 인터벌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언서티 이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결정을 할 때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로 좀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뭐 로봇이라든지 의학 쪽이라든 이런 게 되게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예를 들어 테슬라 옛날에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앞에 가던 그 큰 트레일러를 이 차가 하늘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차로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도 결국 그런 자율주행에서 이제 분류 문제인 거잖아요. 저게 하늘이냐, 차냐, 뭐 벽이냐, 사람이냐 이런 분류를 할 때 그 트레일러를 봤을 때 만약 그때 이게 하늘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 예측에 대한 어설튼티가 예를 들어서 하늘인데 하늘일 확률은 한 56%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하면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러면은 좀 더 안전빵으로 그거를 하늘이라고 하지 말고 뭐 그냥 벽으로 생각하고 차로 생각하자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확실한가 불확실한가를 알아야 하는 게 특정 도메인이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데 베이지안을 아마 못 들으신 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에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베이지안이라는 걸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는 거잖아요. 프라이어를 주고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 최종 포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뉴럴넷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웨이트가 있을 때 웨이트에 대한 프라이어를 주고 우리가 리그레션 세팅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 똑같이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에서 세팅을 하는 것처럼 YD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결국 프레딕션, 디스트리뷰션 이제 저희 통계에서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이제 프레딕션이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고 프레딕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뭐 베리언스까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프레딕트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구함으로 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의 언서티티를 측정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리언스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y 뭐라 해야 되지? y 저게 이제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예측치에 대한 베리언스는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계에서 알고 있다시피 그런 앞부분은 이제 모델 어서티티를 나타내고 뒷부분은 이너리 노이즈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좀 꼬집은 문제 중 하나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꼬집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앞선 식에서 가정한 거는 새로운 데이터 Y가 동일한 프로시저에서 제너레이트 되었을 때 이런 어센티티가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앞에 식 뒷부분을 보면은 이제 expectation하고 베리언스 Y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베리언스 Y가 시그마 제곱으로 다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시계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노이즈, 그러니까 이 노이즈 값보다 더 큰 어떤 어스니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시계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코로나 매출 예측을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시계열에서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각각의 y 값들을 이제 동일한 시그마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회귀 분석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다 그 동일한 등분상성을 저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산이 각각 다른 경우도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베리언스가 이거보다 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Y가 동일한 어떤 프로시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언서티티를 이 사람들은 이제 모델 미스스페시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말뜻은 결국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우리는 이제 동일한 하나의 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대한 미스스페시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서 추가적인 어서티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인 거고요. 그 어서티티를 그래서 총 3개로 이 사람들이 나눠서 생각을 한 거죠. 일반적인 이제 앞에서처럼 모델 어서티티, 이너리 노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모델 미스스페시케이션에 대한 어서티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값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제 모델 어센티에 대해서 사실 모델 어센티랑 모델 미스피케이션은 이제 동일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동시에 측정을 하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이제 MC 드라우아웃 방법론을 이용했는데 MC 드라우아웃이 뭐냐면 결국에 저희가 이제 모델 피팅을 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랍아웃을 하면은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할 때는 드랍아웃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계속 똑같은 y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디터미니스틱하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인퍼런스 할 때, 그 프리딕션을 할 때 드랍아웃을 넣어버리자. 이제 랜덤하게 히든 유닛을 이제 이렇게 드랍아웃을 하면은 저희가 x 값을 넣을 때 y 값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라는 게 이제 MC 드랍아웃 방법입니다. 몬테카를로 드랍아웃 방법. 그거를 이제 B번 반복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와 고양이 대체 예측을 한다고 할 때 계속 이제 드랍아웃을 통해서 특정 유닛을 이제 숨기면은 계속 이제 프리딕션을 하면은 B번 하면은 이제 B개의 각기 다른 이제 Y 값이 나올 거고 그것의 베리언스를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의 어떤 모델 어센티티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신박한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언서티티를 어프로키시메이션 하고요. 그래서 모델 미스스페이케이션도 앞부분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두 개를 동시에 구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생겼고 이 LSTM에다가 드랍아웃을 넣어서 이제 앞에처럼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다 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모델 인코더랑 예측 모델에도 다 해서 뭐 이걸 잡아준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런 구조를 많이 못 봤는데 어쨌든 LSTM 인코더랑 디코더 구조를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 드랍아웃도 넣고 이제 거기에서 인코더를 통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피처를 이제 이제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임베딩 피처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프리딕션 넷에 이제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에도 드랍아웃을 넣고 프리딕션 넷에도 드랍아웃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언서티티 이스티메이션 하려고 했던 모델의 언서티티랑 모델 미스스페이케이션에 대한 언서티티를 이제 동시에 우리가 구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어쨌든 이제 인베딩을 따로 빼서 그걸로 따로 또 모델을 만드는 게 얘네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익스터널 피처를 이제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MC 드라마 방법으로 ZT를 측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이즈에 대한 이제 에스티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회귀 분석하는 것처럼 회귀 분석도 결국 레지듀얼로 저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이제 레지듀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그래서 이게 맞냐 그러면 이게 잘 이제 되냐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 시그마 제곱에 대한 언바이스드 이스티메이션이 된다라고 증명을 해놨고요. 결국에는 이제 학습된 모델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넣어서 그거에 대한 레지듀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리그레션 세팅인 거니까 시계열에서 그 레지듀얼로 이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이스티메이션을 한다라는 게 마지막 센티티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델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LSTM으로 이렇게 엔코더 시계열 순서대로 착착착 넣어서 보내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그 예측하고 싶은 그 길이만큼 여기서 라지 F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그 길이겠죠. 그 예측을 하고 싶은 것만큼 이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학습을 한 최종 모델 프리트레이닝 된 거죠. 이 모델에서 LSTM 인베딩을 뽑아서 다시 또 이제 프리딕션 넷을 학습시켜서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학습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이런 식으로 모델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을 이제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약간 음영 있는 저 회색 부분이 이제 어센티티에 대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끝부분에 보면은 뭐 뉴이어 이런 데에 되게 이제 저 불확실성이 되게 크게 나와요. 인터벌이 되게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모델 디자인에서 LSTM에서 인베딩을 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코더, 딘코더를 다 학습시키면 인코더만 싹 보내면 이제 인베딩이 나오는데 그 인베딩을 이제 시각화한 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주말 따로 되어 있고 뭐 금요일은 뭐 그 중간에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베딩이 뭐 잘 되어 있다. 요일이 아무래도 뭔가 얘네들 우버에서는 그 뭐 택시 그런 예측을 하든 그 수요 예측이 대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요일별로 이제 인베딩이 잘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서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최종 결론은 두 가지죠. 뭐 예측력도 좋다. 우리 모델이 예측력도 좋고 프리딕티브 인터벌도 세 가지 방법 중에 어서티드를 다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예측 좋다는 건 넘어가고 이제 프리딕션 인터벌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네가 보여줬죠. 그냥 프리드 넷, 인코더랑 프리드, 인코더 프리드 노이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제 마지막에 인코드 프리드 노이즈가 이제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앞서서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다 사용한 인터벌이라고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인코더랑 프리드만 했을 때보다 노이즈까지 생각하는 게 더 좋고 그냥 프리드 넷에만 드랍아웃을 한 것보다 인코더에도 드랍아웃을 넣는 게 더 프리딕트 인터벌이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얘네가 주장한 인코더에서 드랍아웃 넣고 프리딕션 하는 그 모델에도 넣고 노이즈까지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해서 세 가지를 다 이제 한 게 이제 가장 프리딕션 인터벌이 잘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네, 뭐 얘네들의 저의 생각을 그냥 적어본 건데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어쨌든 저희가 어떤 프리딕션에 대한 언서티티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고요. 얘네가 이제 1타 3피죠. 프리딕션까지 할 수 있고 그 프리딕션에 대한 언서티티 인터벌도 구할 수 있고 이 언서티티 인터벌을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도 할 수 있겠죠.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당연히 이 프리딕션 인터벌에 넘어가는 게 나오면은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상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수요 예측을 했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뭐 수요치는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센서 그냥 뭐 센서로 할게요. 어떤 센서를 하는 이제 공장에서 센서로 이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한 인터벌보다 밖에 값이 나왔다, 뭐 너무 높은 값이 나왔다, 그 인터벌을 벗어나는 낮은 값이 나왔다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서티티를 구함으로 해서 프리딕션도 할 수 있고 언서티티 구해서 어떤 결정 내릴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상치도 탐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1타 3피 네, 그런 논문이다라는 거고요. 또 저희가 또 신기했던 점은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한 뒤에 그걸로 또 따로 프리딕션 모델에 넣는 게 좀 신기했어요. 요즘에 제가 읽었던 논문들은 사실 이런 논문들보다는 그냥 이제 인코더, 디코더까지 다 이용한 뭐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따로 이제 인베딩을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모델을 따로 만드는 게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석사 졸업 논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잘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디코더를 추가로 또 여기다 이용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훈련은 물론 예측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모델을 2개 하는 거니까 하나로 싹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근데 뭐 우버가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드랍아웃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적용을 하면은 어떤 언스티미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좀 더 이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좀 랩업을 하자면 결국 얘네가 생각한 거는 이제 베이지한 방법으로 우리가 프리딕션, 이제 베이지한 방법이 이제 프리딕션에 대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 이스티메이션이 아니라 프리딕션, 디스트리뷰션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이제 베리언스가 있는 거고, 그 베리언스가 결국에는 이제 언서티티라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그럼 베이지안 뉴런에서 접근해보고, 이때 한 15년에 나왔던 방법 중에 가장 핫한 방법이 되게 핫하고 되게 쉬운 방법이었죠. 몬테카를로 드랍아웃이고, 그럼 요걸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얘네가 이용을 했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얘네가 생각한 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 거죠. 언서티 방법을 모델 언서티티, 모델 미스스피케이션, 노이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언서티티를 측정을 해보자라는 거고, 이제 그걸 측정하는 과정에서 MC 드랍아웃을 통해서 계속 이 드랍아웃을 넣어주면 계속 y 값이 바뀌고, 이제 몬테카르로 방법인 거죠. y 값으로 베리언스를 구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베리언스를 구하고, 이 노이즈는 이제 레지듀얼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한 레지듀얼로 시그마 제곱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모델은 이런 식이 가장 CDR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죠. 어떤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도 뭐 이런 모양이긴 하죠. 시퀀스의 어떤 그런 모델이죠. 인코더, 디코더로 하고 특이하게 얘는 인베딩을 뽑아서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제는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그 모델을 두 가지로 했다는 게 네. 아까 그 스트럭처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 부분을 추출을 해서 얘를 이제 일반 GLM 프리딕션 넷은 다른 모형인 거예요? 네, 이 프레딕션 넷은 그냥 풀리 커넥티드한 그냥 MLP로 한 것 같아요. 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그럼 어떻게 그냥 디코더 따로 한 거예요? 디코더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베딩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 디코더에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F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네. 여기 인코더에 보면은 1부터 T까지, 그러니까 1부터 T 시점을 넣었고, 이제 디코더는 이제 T 플러스 1부터 T 플러스 F 시점까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들이 학습이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습에서 인코더, 디코더 학습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디코더에 넣기 전 인코더를 최종까지 보내고 인코더 넣기 직전에 그 레이어가 이제 저희가 인베딩 벡터를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다시 프레딕션 넷에 넣어서 이용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베딩에 대한 그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만, 그러면 얘는 그냥 인베딩한 결과값을 그냥 그린 건가요? 이게 좌표 어떻게 그린 건지 조금 궁금해서. 근데 요거 이제 인베딩이 이제 당연히 차원이 높을 텐데 그거를 차원 축소해서 그냥 그린 겁니다. 차원 축소해서 그냥 그린 거예요? 네네네.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얘네가 차원 축소로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MC 드롭아웃은 이미 있는 페이퍼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 이 페이퍼에서 있는 컨트리뷰션은 그냥 LSTM 구조에다가 그냥 인베딩 값 엑스트랙션 해가지고 한 거가 그냥 컨트리뷰션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얘네는 그냥 이게 그냥 사실 MC 드라마웃이 하는 거를 그냥 이제 타임 시리즈에서 했다라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정립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최종 결론을 보면은 이제 인코더와 프리딕션과 노이즈까지 다 한 게 인터벌이 가장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떤 언스텐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한 게 제일 좋다라고 보여주는 게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핵심은 이 MC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가장 도움을 맞아요. 줬다고 해도 될 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네, 질문을 없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